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빌라나 다가구 같은 그동안 소외됐던 주택지까지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빌라는 많은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이 빌라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빌라에서 실익을 얻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빌라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빌라에서 망하게 되는 케이스를 살펴보면 반대로 성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비결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망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만 다른 식으로 계산을 할 줄 안다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빌라를 어떻게 하면 한순간에 폭망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경매에서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들이, 빌라는 아파트의 대체자이다 보니까 아파트와 비교를 많이 하게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놓치는 것이, 빌라는 수요가 많은 곳, 또 땅값이 비싼 곳에 많이 지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쉽사리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땅값이 저렴한 곳에 좋은 빌라가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빌라 투자에서 손실을 많이 보는 경우를 찾아보면 땅값이 저렴한 곳에 지어진 빌라를 많이 선택하셔가지고 망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땅값을 계산했을 때 땅값이 저렴한 것보다 땅값이 비싼 곳에 지어진 빌라를 다시 봐야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건물 가격은 하락하고 땅값이 상승하고 수요가 많은 곳에 지가가 더 많이 오른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땅값이 저렴한 곳을 볼 필요는 없죠. 또 몇 년간 땅값이 정체되어 있는 곳도 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곳에 지어진 빌라는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 또는 주변 여건이 발전하는 측면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공급은 많고 수요가 적은 곳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아파트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지만, 공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요인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반대로 공급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량만으로 소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니까 외부 요인이 조금만 변동되어도 가격이 뛸 여지가 있는 거죠. 부동산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만 생각하면, 공급이 적은 곳을 선택해야겠구나, 이런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수요가 많은 곳은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찾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굳이 가격을 낮춰서 내놔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측면으로 수요가 적은 곳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쪽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을 따져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급은 많고 수요가 적은 곳에 가격까지 저렴하다고 하면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도 가끔 이런 곳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말씀드렸듯이 빌라는 주변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크게 나거나 많게 나는 것에 대한 변동성 요인이 굉장히 커요. 빌라는 아파트의 대체제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보다는 좀 저렴해야 되고 가성비는 좋아야 된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주변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빌라를 선택할 바에는 아파트를 선택하지 굳이 빌라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따라서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있고 가성비 측면으로 봤을 때 빌라가 좀 낫다라는 측면이 들었을 때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낫죠. 주변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빌라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죠. 빌라가 신축이냐 빌라가 구축이냐, 그것은 결국은 입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커요. 물론 구축에서는 수리비가 들어가야 될 요인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신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입지가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냐, 밑바탕에 깔려있는 입지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 입지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아파트 입지를 받으면서도 가격은 좀 더 저렴하냐, 결국은 이런 부분에 깔려있는 것이죠. 어느 한 부분에만 꽂혀서 빌라를 보게 되면 다른 입지가 굉장히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면은 조금만 훑어보면 빌라에 대한 입지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거의 다 알 수 있음에도
그런 부분을 쉽게 놓치기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 주택지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호재가 있어요. 주변에 교통이 좋아진다라든지 대규모 업무단지가 들어와서 직장인들이 몰려온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세를 빼거나 매매 수익을 거둘 때 상당히 유리하죠. 더군다나 빌라는 빌라 특유의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있는 빌라는 어느 정도의 가격을 물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호재가 전혀 없는 곳의 빌라는 가격이 오를 요인보다 가격이 떨어질 요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손실을 볼 요인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죠. 단순히 오랫동안 가격이 안 움직였고 단순히 오랫동안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 선택할 때 분명히 망설여야 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가격이 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손실을 보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손실을 보는 것보다 어느 한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도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입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가격이죠. 모든 부동산이 마찬가지지만 가격을 뛰어넘는 입지는 없습니다. 즉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고 아무리 교통 여건이 안 좋고 또 안 좋아도 가격이 저렴하다면 가격이 이 정도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수에 나서야 되죠. 그런데 좀 더 좋아질 여건을 더 크게 본다라든지 학군을 더 크게 본다든지 교통 여건을 더 크게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빌라 수요에 지금의 가격보다 미래 가치를 더 크게 보게 되면 빌라는 아파트와 다르게 기본적으로 물고 있는 가격이 낮기 때문에 손실을 볼 때는 굉장히 크게 보죠. 물론 가격적인 여건이 낮은 베이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여건도 없다라고 판단하면 다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이상에서는 가격적인 요건이 굉장히 불안하죠.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저렴하게 사고 될 수 있으면 호재가 있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수요가 많고 땅값이 비싼 곳에 지어져 있는 그런 빌라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죠. 단순히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낮다, 비용이 높다 이것으로만 빌라를 선택하게 되면 주변 여건과 입지에 의해 휘둘리는 경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손실의 폭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깊어지죠. 그런 것들을 따져서 아파트의 대체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꼭 한번 보시고 난 이후에 빌라를 선택하면 내가 빌라에서 어떤 부분을 더 크게 봐야 되고 내가 빌라에서 어떤 부분을 뒤로 봐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결정의 우선순위가 발생돼야 빌라에서 손실을 줄일 수가 있죠. 빌라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항상 접근해야지 아파트와 같은 개발 호재라든지 아파트와 같은 가격 상승 여지를 계산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실망하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손실로 이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빌라 경매에 있어서 손실을 본다라기보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빌라 경매에서 성공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빌라 경매에서 실패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임장을 나가고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 빌라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될 수 있으면 낮은 가격에 선택해야 된다.